연체율이 폭등한다. 건설업이 위험하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점점 악화돼요. 좋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이 저는 절로 듭니다. 경제가 절름발이가 된 것 같아요. 절름발이가. 분양가는 분양가대로 많이 올라가는데 건설업체는 건설업체대로 지금 최악의 어떤 수순을 밟아간다고 이야기하니 이것을 보고 있으니 진짜 무섭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 간단한 내용입니다. 사실 3년 반 새에 건설업 부동산업 대출 증가율이에요. 3년 반 새. 이게 제가 잘못 표기한 게 아니에요. 131.5%입니다. 플러스예요. 131.5%. 와, 이거 장난 아니죠. 진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대출이 늘어나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말입니다. 아니 부동산이 좋았다는데 왜 건설 부동산업에서는 이렇게 대출이 많이 늘었을까? 참 그것을 생각하면 진짜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아니 집값 많이 올랐는데 왜 지금 건설업이나 부동산이 이렇게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어쩌면 말입니다. 저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할 거라고.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가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00조가 넘습니다. 100조가. 6월 기준으로 보면 106조 5천억 원이에요. 3년 반 새에 131.5%가 늘었고요. 2019년에 부동산 건설업 대출 잔액이 46조였거든요. 이것이 말입니다. 106조 5천억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6월까지예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연체율 보세요. 연체율. 연체율이 6.52%예요. 6.52%. 이야, 이거 도대체 뭔가 싶죠, 여러분도? 아마 어느 누구나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세상에 연체율이 6.52%라고 망하기 일보 직전이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연체율이 말입니다. 1%만 넘어도 사실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사실은요. 경기가 좋으면 뭐 1%도 버티고 2%는 버팁니다. 그런데 경기가 지금 나쁜 상태에서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건설업, 부동산업이 이대로라면 최악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산업보다 가장 위험한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건설업에서는요. 지금 미분양이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힘들게. 이게 정부가 파악하는 거하고요. 민간에서 파악하는 건 틀려요. 틀립니다. 정부는요. 미분양의 위험 수위가 6만 2천 가구라고 이야기합니다. 7월 현재 6만 3천 87가구니까 이것도 넘어선 상태고요.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5만 5천 가구 이상이라고 합니다. 5만 5천 가구. 5만 5천 가구가 되면 그때부터 건설업체들이 위험해진다고 하는데 실제 5만 5천 가구가 많이 넘어서 있는 상태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가니까 돈이 묶여 있는 거예요. 돈이 계속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묶여 있으니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대출을 많이 받으면 받은 만큼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대출을 받으면 받은 만큼 큰일이 하나 생깁니다. 이자 폭탄. 이자 폭탄은 만약에 이자를 못 내면 심각해지겠죠. 그나마 말입니다. 미분양이라도 분양이 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미분양이 분양이 잘 안 돼요. 예상했던 것보다 집값은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분양은 예상대로 안 되니 건설업체가 줄줄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실래요 여러분? 종합건설사 망한 것만 보면 말입니다. 2006년 478개 이후로 지금 17년 만에 최대치 종합건설사가 10월 기준으로요. 441개가 망했습니다. 441개가.
전체적으로 전문건설업체까지 따져도 벌써 1721개예요. 굉장히 많죠. 올해 이대로면요. 뭐 3천 건이 넘어선다는 이야기는 아주 쉽게 나옵니다. 이게 좀 줄어야 되거든요. 이게 좀 줄어야지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게 줄지 않으니까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실제 그 지표가 현실이 되는 것 많이 봤잖아요. 지금 건설사도 딱 그겁니다. 건설사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워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건설사에 대한 투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도 제가 드렸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사들의 폐업이 이 정도까지 늘어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출도 대출이지만 이게 대출 중에서 악성 대출들 있잖아요. 악성 대출들. 무슨 악성 대출들을 말하느냐. PF 말입니다. PF 부동산은 여러분 지금 PF 대출은요.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보면 133조 1천억 원이에요. 이거는 말입니다. 연평균 연체율이 2.17%. 앞서 부동산 건설 대출의 어떤 연체율보다는 낮지만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이거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악재로 될 가능성 큽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92조 5천억 원. 여기에 43.9%가 늘어서 2023년 2분기에는 133조 1천억 원. 결국 말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기서 써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건설사가 위험하다는 게 아직까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가라앉았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라앉을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종합건설사들이 지금 441개가 망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종합건설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요. 진짜로 충격의 두가니로 빠질 수밖에 없겠다. 그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말입니다.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표를 가지고 전부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그 지표가 현실이 되는 것 여러분들 계속 지켜보셨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표는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정치 노름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지표는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현실을 결국 반영하고 맙니다. 저는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